개방경제의 소득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균형 방정식은 총 생산, 국민 소득이 총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폐쇄 경제에서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게 총 수요 항목이 되겠는데, 개방 경제가 되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수요가 더해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X만 더하면 되지 왜 M을 여기서 빼야 되느냐? 구태여. 그러면은 개방 경제가 되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요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만이 아니라 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내기 위해서 여기에 M이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소득의 함수고 이걸 한계 수입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식을 소비가 소득의 함수다, 수입이 소득의 함수다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걸 또 전미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독립변수인 투자의 변화, 수출의 변화는 없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소득이 얼만큼 증가했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1-C가 S니까 승수는 S 플러스 N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승수는 누출, 다시 말해서 저축 성향, 수입 성향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누출 성향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누출 성향이 작을수록 승수는 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듯이 가계가 정부 지출만큼, 정부 지출 변화분만큼 받으면 그중에 한계 소비 성향만큼 수요로 전환이 되는데, 그중에 저축으로 전환된 부분은 소득 흐름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방 경제가 되면 S만이 아니라 M이 있기 때문에 이 폐쇄 경제에서보다 승수가 더 적어진다. 누출 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승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방 경제의 승수는 폐쇄 경제의 승수 S분의 1보다 작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개방 경제에서는 폐쇄 경제와는 달리 소비의 일부가 수입 수요 형태로 해외로 누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박스에 보면 수출이 증가하게 됐을 때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시면 수출이 증가할 때 소득은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 뭐 여기서부터는 좀 그런 경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업률은 그렇게 수출 증가율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출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 창출이 안 될까? 그것은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노동집약제였단 말이에요. 노동집약제니까 수출이 증가하면 노동 고용이 늘게 되겠죠. 근데 점차 우리 최근에 우리의 수출품들은 자본 집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수출 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가 내수 확대로 이어진, 내수는 주로 이제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것이 내수 확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 세 번째는 기술 진보가 노동 전략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진다. 그래서 수출 확대가 소득을 증가시키더라도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산업연관표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취업 유발 개수가 2005년에는 12.2명이었는데 2010년, 5년 뒤죠. 2010년에는 7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민소득이 변했을 때 그것이 무역수지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트레이드 밸런스는
수출 빼기 수입이고 전미분한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면 수출이 증가했을 때 무역수지가 트레이드 밸런스가 얼만큼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계 저축 성향이 0.2, 수입 성향이 0.2라고 하면 0.2, 0.2 넣으면 이게 0.5가 되죠. 이 값이 0.5가 되니까 수출이 100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100이 느는 게 아니라 50만큼만 개선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출 증가분보다 무역 수지 개선폭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 소득의 증가가 수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국 모형의 소득 방정식인데요. 여기는 뭐 복잡하니까 그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국 모형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대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나라만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떤 수출과 수입이 변하면 이 나라의 소득을 변화시키고 다시 이 나라로부터 수출과 수입을 변화시켜서 이 나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국 모형에서 승수 효과를 계산을 해보면 부록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승수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한계 저축 성향 S, 한계 수입 성향을 두 나라 모두 0.2라고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승수가 3.3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국에서 계산했던 S 플러스 N분의 1, 2.5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대국에서 승수는 소국에서의 승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왜 더 클까? 그 이유는 대국에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상대국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러면은 상대국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다시 수입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이 상대국 수입 유발은 우리의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국에서 승수 효과가 작은 나라에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국이 정부 지출을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득만 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득 증가가 수입을 유발해 가지고 상대국의 소득도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부 지출 증가가 상대국, 별이 있는 것은 상대국입니다. 상대국 소득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게 승수예요. 그래서 앞에서처럼 저축 성향, 수입 성향을 0.2라고 놓고 계산했더니 1.7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부가 100을 증가하게 하면 우리나라 소득은 3.3이니까 승수가 330이 증가하고 외국의 소득은 약 170, 1.7이니까 170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지출 증가하면 우리 소득도 증가하지만 상대국의 소득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가는 우리에서 어떤 경제 변화가 상대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수입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생산을 늘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대국이 수출을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국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그래서 인근 일종의 궁핍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국의 실업을 줄이고자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 정책은 상대국의 실업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국의 실업을 외국에 수출하는 정책과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 지출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수식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 B국으로 T만큼 트랜스퍼, 이전 지출, 대가 없이 지불하는 것을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전 지출을 했을 때 이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국에서 B국으로 T만큼 이전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만큼 변하게 되는 거는요. 이 T만큼 이전 지출을 하면 이만큼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국은 이 트랜스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대국의 소득은 얼만큼 증가할까? 그랬더니 이만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 식만 가지고는 뭐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앞에서처럼 저축 성향, 수입 성향을 전부 0.2로 놓고 계산을 해봤더니 일만큼 트랜스퍼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득은 마이너스 0.67, 67만큼 감소하고 상대국의 소득은 67만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을 자, 이 이야기가 이전 지출 문제입니다. 100만큼을 비국으로 줬더니 우리 소득이 100만큼 준 게 아니라 얼만큼 주는 거예요? 소득 감소하긴 하는데 67만큼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100을 줬는데 왜 우리 소득이 100이 감소해야지 67만 감소하냐? 답은 어디에 있죠? 비국이 우리 소득이 이 나라 소득이 100이 느니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수입을 하면서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게 돼서 100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67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트랜스퍼로 인해서 지금 수출 빼기 수입에다가 이 트랜스퍼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국제 수지에는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전미분하고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만큼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자, 여기를 보시면 이 값은 1보다 적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전 지출한 A국의 국제 수지는 항상 나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전 지출을 하면 상대국의 소득이 증가해서 자국의 수출이 증가하긴 하지만 이전 지출로 인한 적자폭을 보전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만큼 이전하면 100만큼 국제 수지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100보다는 더 적게 나빠지긴 하지만 반드시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이 이 이전 지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전 지출 문제는 앞서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전쟁 배상과 관련해서 독일의 전쟁 배상을 받았을 때 독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케인즈와 올리는 논쟁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